판매 후 리스입니다. 자, 판매 후 리스는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리스죠. 여기 보면은 이 자산을 건물을 현금으로 처분한 후, 현금으로 판매한 후 동일자로 다시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판매한 후 다시 리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후 리스입니다. 판매 후 리스와 판매형 리스는 전혀 다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판매한 후 다시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후 리스입니다. 자, 판매 후 리스 거래는 일단 판매와 리스를 별도로 한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와 리스가 별개의 거래로 회계 처리가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X1년 초에 건물을 700만원에 취득하였는데 내용연수가 7년이었어요.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상각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만원씩 감가상각을 했겠죠. 자금 사정의 악화로 X3년 초에 동 건물을 공정가치인 600만원에 전액 처분한 후 다시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X3년 1월 1일 날 초에 건물을 처분했죠. 현금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현금이 유입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얼마 유입? 현금 공정가치 600만원 유입.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처분했기 때문에 건물의 장부금액, 순액 얼마가 차감됐겠습니까? 자, 매년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 7년 정액법 상각이므로 100만원이죠. 그래서 X1년, X2년, 2년간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장부금액은 500만원이겠죠. 그래서 500만원 빠지고 나머지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일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래서 100만원이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 처분이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판매를 한 후에 다시 리스를 한다면, 자, 리스 이용자죠.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인데, 리스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금융리스, 운용리스 따지지 않고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죠. 그래서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를 각각 인식하는데, 자, 리스 부채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치 구할 때 내재 이자율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분 차입 이자율 연 10%를 사용해야죠. 자, 그래서 리스 기간이 X3년 초부터 X7년 말까지 리스 기간이 5년이죠. 그래서 리스료가 매년 말 150만원씩 지급되고, X7년 말에는 이제 내용연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대 사용기간 5년, 경제적 내용연수 잔여기간 5년이고 리스기간도 5년입니다. 잔존가치가 없어요. 자, 따라서 리스부채를 얼마 인식해야 됩니까? 리스부채는 미래 현금 지급액 매년 말 150만원씩 지급해야죠. 그래서 5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5년, 그 다음에 증분차입이자율 10%로 할인해야죠.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재이자율이 주어져 있으면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증분차입이자율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증분차입이자율로 10%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10% 5년 연금현가계수 3.7908 적용해야죠. 그래서 150만원이 5년간 유입되기 때문에 150만원 곱하기 3.7908 해가지고 5686820입니다. 5686200. 사용권 자산도 5686200입니다. 물론 사용권 자산 인식할 때 이 리스 이용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가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 인식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와 리스를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면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형식상으로는 판매한 후에 다시 리스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질상으로는
회사가 지금 취득해가지고 엑셀 연초에 취득해가지고 쭉 사용하고 있다가 판매한 후에 다시 또 리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판매지만 실질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실질은 차이가 없는데 형식상으로만 판매를 해가지고 처분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은 이익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실질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 실질은 동일하므로 처분 이익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리스 기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과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부금액에 비례해서만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과다하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처분이익을 인식하게 되면 이익을 과대 계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분이익 과대 계상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리스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니까 리스 부채 이거는 조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감소시켜야 되고, 차변에는 사용권 자산도 감소시켜야 됩니다. 다른 금액은 조정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장부 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권 자산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건물의 공정가치, 즉 처분 금액은 6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은 500만 원이므로 이 원래 그 일반적인 판매와 리스를 별도로 회계 처리했을 때의 이 금액 있죠. 사용권 자산 금액. 이 중에 장부 금액만큼, 즉 6분의 5만큼만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권 자산 금액을 원래 별도로 회계 처리했을 때의 금액 중에 장부 금액만큼, 즉 6분의 5만큼만, 600만 원분의 500만 원만큼만 인식을 하고, 이때 조정되는 금액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조정하라는 거죠. 자, 따라서 자, 답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유형자산 처분이익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가 했습니다. 일단 사용권 자산 인식할 금액은 별도로 회계 처리했을 때의 인식액 중에 몇 분의 몇만?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6분의 5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5686200 곱하기 600만 원분의 500만 원 해가지고 그 금액이 4738500입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계산된 이 금액이 4738500이고, 자, 따라서 요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달라져야죠. 그래서 차변 대변 일치시킬 금액이 구해보면은 이게 52,300원입니다. 그냥 차변 대변을 같게 만들면 돼요. 자, 따라서 사용권 자산 금액이 4738500, 리스 부채 금액은 5686200. 리스 부채는 지급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5686200, 유형자산 처분이익 52,300원. 그래서 셋 다 맞는 금액은 1번이죠.